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 진짜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내용들입니다. 월가의 천재들이 모여있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무려 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엄청난 AI 스타트업이나 최첨단 로봇 회사를 샀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2조 4천억 원을 주고 산 곳은 다름 아닌 배관 회사였습니다. 네, 막힌 변기 뚫고 고장난 에어컨 고치는 바로 그 회사요. 도대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 금융 엘리트들이 왜 배관 회사에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걸까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소스들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 리포트가 아닙니다. 최신 경제 지표부터 뇌과학 논문, 그리고 실리콘밸리 투자 동향까지 아우르는데요.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가치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학벌과 성실한 노동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남들보다 주 100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면 결국 부자가 된다. 이 공식이 지금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골드만삭스는 왜 AI가 아니라 배관 회사를 샀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2조 4천억 원이면 차라리 제2의 오픈 AI를 발굴하는 게 낫지 않나요? 겉보기엔 그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모라백의 역설이 현실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다 계산해 끝낸 겁니다. 모라백의 역설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뇌과학이랑 인공지능 분야의 아주 오래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에게 어려운 지적 작업은 컴퓨터에게 너무나 쉽고 반대로 인간이 그냥 숨쉬듯 쉽게 해내는 물리적 작업은 컴퓨터에게 지옥처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인간에게 어려운 지적 작업이 컴퓨터한테 쉽다뇨. 우리 막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면허 따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생하는데요. 그게 쉽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고도의 논리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데이터의 연산과 패턴 인식에 불과하거든요. 정보와 지식의 세계에서는 복제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미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37% 성적으로 합격했잖아요. 아, 맞다. 그거 진짜 충격이었죠. 네. 게다가 더 섬뜩한 건 이번에 살펴본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 전 세계 소프트웨어 코드의 무려 41%를 인간이 아니라 AI가 작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던 고액 연봉의 화이트칼러 엘리트들, 특히 신입 개발자들이나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짓느라 청춘이랑 수천만 원의 학비를 다 바쳤는데 AI가 갑자기 그 도서관에 무료 와이파이를 뻥 뚫어버린 거네요. 전 세계의 데이터를 그냥 뿌려버린 거잖아요. 아, 네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식의 희소성이 완전히 박살 난 거죠. 반면에 배관공이 막힌 변기를 뚫거나 엘리베이터 기술자가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하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막 물리적인 변수가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중력, 습도, 낡은 파이프의 마찰력, 심지어 예측할 수 없는 고객의 집 구조까지요. 무한한 물리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건 화면 속 데이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로봇이나 AI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듣고 보니까 자료에 나온 그 기막힌 연봉 역전 현상이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미국의 대졸자들 보면 평균적으로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넘는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잖아요. 네,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껏 취업해도 심리학이나 일반 사무직 초봉이 4만에서 5만 달러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대학 안 가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숙련된 배관공이나 엘리베이터 기술자는 빚도 없는데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식 노동의 인지 프리미엄이 무너지고 오히려 블루칼라 육체 노동의 몸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배관 회사를 인수한 진짜 이유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곳으로 흐르니까요. 이제 지식은 하나도 희소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학벌이나 지식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건 진짜 뼈저리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지식이 평준화됐다면 결국 승부는 누가 더 독하게 엉덩이 붙이고 오래 일하느냐에서 갈리지 않을까요? 남들 1시간 일할 때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서 3시간 일하는 그 압도적인 성실함. 이걸로 밀어붙이면 안 되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 성실하게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마저 구조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AI가 그냥 텍스트 만들어주는 생성형 AI였다면 지금 실리콘밸리 자본이 미친 듯이 몰려가는 다음 단계가 바로 에이전틱 AI거든요.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셔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뒤바뀌는지 보이실 겁니다. 에이전틱 AI요? 그건 기중에 우리가 쓰던 챗 GPT 같은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뭐 대답을 좀 더 똑똑하게 해주는 수준 아닌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질문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짠 다음에 컴퓨터를 직접 조작해서 결제나 이메일 발송까지 알아서 싹 다 끝내는 독립적인 실무자입니다. 이번 자료 중에 오스트리아 개발자 사례 보셨죠? 그게 정말 섬뜩한 예시입니다. 아, 그 주말 동안 혼자 취미로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그분요? 아니, 저 솔직히 그 기사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평범한 개발자가 주말에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짜서 올렸는데 바로 다음 날 SAP나 어도비 같은 전 세계 초거대 기업들 주가가 10%에서 최대 30%까지 폭락했다고요. 아니,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개인 프로젝트 하나에 대기업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SAP나 어도비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 버는 방식이 뭘까요? 바로 라이센스 개수입니다. 아, 머릿수대로 돈 내는 거요? 그쵸. 대기업이 어도비 쓰려면 직원 1만 명 머릿수대로 1만 개의 구독료를 매달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개발자가 만든 에이전틱 AI를 도입하면 AI 하나가 인간 수십, 수백 명분의 문서 검토랑 데이터 입력 작업을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헉,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도비 라이센스를 1만 개씩이나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네, AI를 돌릴 100개만 와, 9,900명의 직원과 라이센스를 한 번에 확 날려버려도 회사가 돌아간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바로 그 끔찍한 수학 공식을 본 거예요. 에이전틱 AI가 보급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매출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 거라는 걸요. 기업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직원은 휴가도 가야 하고 감정 기복도 있고 야근 수당도 줘야 하잖아요. 네, 툭하면 퇴사한다고 하고요. 반면에 에이전틱 AI는 24시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일합니다. 자, 이런 완벽한 노동력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제가 밤새워서 남들보다 3배 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이건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막 삽을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파느냐가 칭찬의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기름 한 방울로 24시간 쉬지 않고 10,000명 몫을 완벽하게 파내는 자율주행 굴착기가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 굴착기 앞에서 제가 밥도 안 먹고 더 정직하게 삽질하겠습니다. 이러는 건 진짜 감동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 흐름을 전혀 못 읽는 비극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이 결국 디플레이션의 덫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디플레이션이요? 기술이 발달해서 AI가 물건이라 서비스를 엄청 싸게 팍팍 만들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풍요롭고 좋은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축복이죠. 생산비용 비용이 가까워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AI한테 일자리를 뺏긴 인간 노동자들에게서 터집니다. 기계가 빵을 무한대로 싸게 찍어내서 빵집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주머니엔 그 싼 빵을 살 단돈 1,000원조차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그 자본주의의 기본 파괴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군요.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맞습니다. 미쳤네요. 그럼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바닥을 치면 도대체 돈은 누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자본가들이죠. 이제 부의 주도권은 누가 땀 흘려 노동하는가에서 누가 그 굴착기, 즉 AI 인프라와 자본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노동 개입 없이 자본이 자본을 무한히 증식시키는 자본의 역습이 시작된 거죠.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진짜 막막해지는데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소용없고 잠 안 자고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소용없어.
그럼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평범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이 거대한 AI 파도에 휩쓸려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흥미로운 반전을 만들어내거든요. 지식이랑 단순 노동이 무너지는 이 혼돈 속에서도 아주 뜻밖의 승자들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바로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과 제조업 현장의 베테랑들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AI 시대, 기술혁명이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후드티 입고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밤새 코딩하는 20대 실리콘밸리 천재들. 그런데 5060 시니어들이 AI 시대의 승자가 된다고요? 솔직히 이거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직관적으로는 안 믿기시겠지만 그 자료에 나온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50대 박 사장님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실시간 통번역 AI가 등장하면서 이 회사의 번역 수주 매출이 순식간에 70%나 폭락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파산 신청했겠죠? 그렇죠. 번역기 돌리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젊은 직원들처럼 코딩은 못할지언정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는 알았습니다. 번역 업무의 90%에 해당하는 초벌 번역을 전부 다 AI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럼 사장님 본인은 뭘 하신 건가요? 놀면서 돈 버신 건 아니잖아요. 바로 최종 검수이자 지휘자의 역할을 한 거죠. AI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맥락을 놓치고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선 뭐 문제가 안 되지만 기업 간의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AI가 단어 하나의 뉘앙스를 잘못 해석하면 수십억 원짜리 소송이 걸리겠네요. 네, 치명적이죠. 젊고 기술에 바싹한 20대 청년은 AI한테 번역을 촉척시킬 순 있어도 그 결과물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 맥락에 맞는지 검증할 안목은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20년, 30년 동안 그 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사장님은 AI가 뱉어낸 결과물에서 미묘한 오류를 단숨에 짚어낼 수 있는 직관이 있는 겁니다. 막강한 도메인 지식, 즉 현장 짬바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AI를 비서처럼 부리면서 처리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오히려 전성기의 3배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현장의 맥락을 모르면 사고를 치는데 그걸 통제하고 책임지는 건 코딩 실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른 경험이라는 거네요. 코딩만 아는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만든 재고관리 프로그램보다 30년 유통업 한 50대 부장님이 AI 비서 써서 만든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훨씬 잘 먹히는 이유가 딱 그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걸 국가 단위로 쫙 확장해보면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아까 물리적 작업은 AI한테 지옥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AI는 컴퓨터 화면을 벗어나서 로봇의 몸을 입는 피지컬 AI로 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처럼 정밀하게 용접을 하고 조립을 하려면 도대체 누구의 움직임을 학습시켜야 할까요?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이거 학습시키려고 알바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수십만 원짜리 모션 캡처 고글이랑 장갑을 씌워서 막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알바생들이 자동차 엔진을 정밀하게 조립하거나 배관을 용접할 줄 알까요? 절대 못하죠. 그냥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한번 보세요. 울산, 창원, 거제도 같은 산업단지에 가보면 지난 30년 동안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장인들, 현장의 베테랑들이 넘쳐납니다.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그 손끝에 밴 노하우와 미세한 움직임 데이터를 AI한테 싹 다 학습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대박. 한국이 전 세계 피지컬 AI 시장에서 압도적인 최고급 학습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 거네요. 미국조차 우리한테 돈 주고 사가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약간 무식하다고 치부했던 그 땀 냄새 나는 현장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비싼 무기가 된 셈입니다. 와, 제 머릿속 포지를 완전히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맥락을 아는 경험이 승리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당장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죠. 지금 이 방송 들으며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아이 교육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오늘부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국영수 학원 밀어넣어서 완벽하게 정답 맞히는 기계로 키울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남는 1%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좀 짚어주시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핵심 행동 지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당장 기술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일상에서 AI를 무조건 비서로 부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코딩 하나도 몰라도 자연어로 명령 내리는 바이브 코딩으로 주말에 나만의 앱을 뚝딱 만들어 보거나 챗GPT를 원어민 과외 선생님처럼 모시면서 매일 대화해보는 겁니다. 저도 자료에서 그 영어 학습 파트가 진짜 뼈때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단순히 토익 점수 잘 받으려고 아니면 기계적으로 번역하려고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즘 번역기 돌리면 완벽한데 뭐 하처라 영어를 배우냐고들 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네, 아주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최고급 정보랑 기회는 결국 전 세계 50억 인구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영어권 최상위 커뮤니티에서 나오거든요. AI라는 엄청난 비서를 옆에 딱 두고 한글로만 지시하는 건 그 비서 능력의 10%도 못 쓰는 거니까요. 영어가 소통과 접속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남을 거라는 그 통찰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둘째 전략은 훨씬 더 노골적인 경제적 행동인데요. 반드시 자본소득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앞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의 가치가 폭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자본의 역습이요. 그렇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내 월급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한 25% 정도는 반드시 AI 인프라 같은 자산 시장에 투자해서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금만 착실하게 부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디플레이션의 덫을 절대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굴착기를 내가 직접 못 만들면 굴착기 회사의 주식이라도 사서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GPU나 HBM 같은 학습용 반도체 쪽으로 1차적인 부의 이동이 확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24시간 추론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팅 AI 시대가 오거든요. 이때 필수적인 HBF 관련 기업 등 다음 단계의 인프라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비서로 부리고 자본의 지분을 거져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저는 솔직히 자료 보면서 이 세 번째 지침에서 뒤통수를 제일 세게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꽤 충격받으실 텐데요.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무질서와 의외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질서요? 네, 바꿔 말하면 학교나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완벽한 루틴으로 일하는 이른바 모범생이 가장 먼저 AI한테 잡아먹힌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니 회사는 언제나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싹 일하는 사람을 최고로 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자살행위라는 거잖아요. 기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율주행 AI한테 가장 운전하기 편한 곳이 어딜까요? 차선 뚜렷하고 모두가 신호 완벽하게 지키는 뻥 뚫린 고속도로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도로에 바위가 떨어지거나 지도에 없는 흙길이 나타나면 AI는 혼란에 빠져서 그냥 멈춰버리죠. 뻔한 건 제일 잘하지만 예외 상황에 약하다는 거군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답을 찾는 건 기계가 전 우주에서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왜 굳이 이 매뉴얼대로 해야 하지? 라면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막 엉뚱하게 연결해서 새로운 판을 벌이는 능력. 즉, 이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한 엉뚱함이야말로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생존 무기입니다. 와, 제가 시키는 대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이제는 사장님한테 저를 제일 먼저 AI로 자동화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네요. 소름 돋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이라는 지금 이 시점이 부의 지도가 완벽하게 재편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기술을 외면하고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으로 도망치려는 관성에 빠지면 정말 가혹한 시대를 맞이하겠지만요. 내 노동을 대체하는 AI를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끝내게 해주는 거대한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만큼 돈 벌기 쉽고 관대한 시대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이 깊은 심층 탐구를 여기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막 동아줄처럼 꽉 쥐고 있던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 넣는 학벌, 그리고 무조건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함, 이 두 개의 낡은 동아줄은 이미 썩어서 끊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물려준 그 내비게이션은 절벽을 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땀 흘리며 삽질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AI라는 거대한 자율주행 굴착기의 운전석에 앉아 그 기계를 지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만이 결국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본과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치열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조용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AI가 세상의 모든 논리, 완벽한 효율성,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답을 싹 다 독점하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 완벽한 효율성과 정답이 공기처럼 막 너무 흔해져서 그 가치가 영원히 되어버린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때는 인간만의 그 비합리적인 열정, 예측 불가능하고 기발한 실수, 그리고 도무지 데이터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인 끌림과 온기, 바로 이런 것들이 억만장자들이 가장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최고급 럭셔리 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완벽한 기계처럼 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그 가장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인간다움이 여러분의 10년 뒤 몸값을 결정지을 가장 비싼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럭셔리한 비효율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